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매년 100% 성장 중입니다. 이 종목 1년에 10배 터집니다. 진짜 저평가 대장주 탑3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4만 명 돌파를 했고요. 5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4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서 이번 새로운 정책주에 대한 테마주와 이슈를 모두 정리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무료로 4만 명 구독자분들한테만 나눠 드리려고 하는데 그 자료를 어디서 받을 수 있냐? 영상 끝까지 보시면 구독자 이벤트 참여 가능하니까요.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영상들 많이 찍어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유튜브 영상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꼭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고요. 나는 기법 강의도 관심 많습니다 하신 분들은 아래 상한가 차트 연구소 유튜브 구독과 영상 시청까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매년 100% 성장 중이고요. 1년 만에 10배가 터진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어떤 종목이 저평가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시겠지만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은 정책주입니다. 근데 그 정책 중에서도 당연히 부동산 정책이 있고요. 그 안에서도 당연히 원전 정책이 있고요.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대선 이전부터 이슈가 되던 정책이 앞으로도 이루어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시겠지만 바로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를 해소하겠다. 또는 거기에 더불어서 메타버스에 대한 성장세 또는 신성장 산업에 대한 사실상 이 새로운 투자 이 모든 것들이 진행한다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100% 성장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실질적으로 1년 만에 10배 터질 수 있을 만한 저평가 종목 오늘 정리를 해드리니까요. 하나하나 어떤 종목이 터질 수 있을지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슈가 나온 게 뭐가 있냐면은 바로 이 이슈입니다. 보시면은 우리가 흔히 게임 중 하나인 던전 앤 파이터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게 생소할 수도 있는데 상당히 유명한 게임이에요. 넥슨 신작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 구글 애플 앱 매출 1위입니다. 이 던전 앤 파이터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PC로 나온 게임인데 정말 오래됐습니다. 근데 모바일로 나오면서 이번에 좀 대박이 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넥슨의 신작 모바일 게임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이 구글 플레이 또는 앱스토어 등에서 매출 1위를 탈환을 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물어본다 한다면 과거에 카카오 게임즈에서 우리가 이제 오딘이 나왔을 때 오딘이 앱 매출 1위 그리고 뭐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 1위 달성했다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슈가 나와줬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흔히 터줏대감이라 부르는 리니지가 있습니다. 리니지가 항상 1등이에요. 매번 1등이고 좀 견고하게 1등을 유지했는데 그걸 처음 깬 게 오딘이었고 두 번째 깬 게 던전의 파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던파 모바일은 지난 1일 구글 앱마켓 구글 플레이의 인기 매출 순위 1위에 올랐고요. 애플 앱스토어 지난달 24일 출시 후 5시간 만에 매출 1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전 다운로드가 120만 건, 캐릭터 생성이 110만 건으로 출시 전부터 이용자의 관심을 끌고 있는 상태고요. 던파 모바일이 한국 시장에서 장기간 매출 순위 상위권을 차지하는 리니지 W, M을 꺾고 상위권에 랭크된 것은 이례적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오딘이 1위를 꺾고 나서 거의 오랜만에 1위를 꺾은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005년 출시된 던파 모바일은 약 17년 됐습니다. 넥슨의 인기 PC게임 던전앤파이터의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넥슨이 국내 1위 게임사로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매출로 중국에서 대박이 난 상태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넥슨이 던전앤파이터로 1위를 달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지금 실제 이번 2022년도에 신작 게임들이 출시를 좀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 던전 앤 파이터가 나왔는데 그 다음으로 뭐 나올 만한 게임들이 있나요? 뭐 이거보다 더 대박 날 만한 게임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대부분 화장품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성장이 나오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보통 중국으로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뭐 게임 판호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런 말이 나왔는데 이제는 뭐다? 중국이 없어도 된다. 중국 없이 전 세계를 노려보자를 하고
게임을 현재는 출시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임의 판이 오히려 커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윗나라 아시아에서 글로벌로 바뀌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 한국 플레이 투 언 게임 4월이 터닝 포인트다. 주요 기업 출시 쟁걸음이라고 나와주고 있는데 뭔 소리냐? 플레이 투 언입니다. 이게 아시겠지만 게임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게임이죠. 대한민국 내에서는 불법이지만 해외에서는 모두 합법이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가상자산을 접목한 플레이 투 언 게임 경쟁에 이달로 늦춰졌습니다. 이거 원래 3월이었는데 4월로 늦춰진 거죠. 1분기 출시를 예고했던 신작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일정이 연기가 됐고 사실상 연기된 이유가 이런저런이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정권 교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정권이 교체되기 전까지는 P2E가 좀 이 완강하게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정권이 교체가 되면서 "P2E에 대한 이 규제를 해소하겠다. 이거에 대해서 새롭게 성장을 주겠다. 이건 규제가 아니라 기준을 정해야 된다." 이런 이제 좋은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상 "이거 우리 대선 이후로 미루자."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넷마블과 컴투스 그룹 네오위즈는 이달 중 P2E 게임 신작을 출시를 하고요. 기업은 당초 3월까지 원래 내놓겠다고 했으나 아까 얘기한 대로 정권 교체라든가 이런 이슈들 때문에 일부러 미루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넷마블도 마블엑스 원래 내 덱스 기능을 추가를 하고요. 덱스 기능이 추가돼야 게임 토큰을 브릿지 토큰과 스왑해 기축 통화인 가상자산 MBX와 교환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데 이게 뭔 소리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합니다. 그냥 게임 안에 있는 이 실질적인 이 코인, 그러니까 토큰이라고 하죠. 게임 안에 있는 토큰과 실제 이 코인을 합쳐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것 갖다가 매도를 해서 현금화가 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P2E 게임 서비스를 위한 기본 장치고요. P2E 게임인 A3 스틸얼라이브 글로벌에는 작업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네트리온 광석이 이제 여기서는 게임 재화입니다. 이거 말 그대로 이게 이제 돈을 벌어다 주는 아이템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NFT로 만들어서 이거를 판매를 해서 돈을 버는 거죠. 자, MBX 월렛을 통해 게임 토큰 이네트리움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능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A3 스틸 라이브 글로벌의 관련 콘텐츠는 이미 지난 3월 초에 완료가 됐고 광석을 게임 토큰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이달 중 덱스 기능 업데이트를 통해 이네트리움 가상자산 MBX를 전환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안에는 NFT가 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NFT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거는 정품 인증서다. 정품 인증서는 뭐라 했습니까? 말 그대로 루이비통 가방이 똑같은 게 10개가 있어도 이 중에 정품 인증서 있는 가방이 1개야. 그럼 얘만 진짠 거예요. 나머지 9개가 아무리 똑같이 생겨도 짭인 거죠. 그런 것처럼 NFT로 발행한 아이템만 진짠 거고 똑같이 생긴 아이템이라도 NFT 발행이 안 되고 복제가 됐다 그러면은 9개는 가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아이템을 현금화 또는 이거에 가치를 주기 위해서는 희소성이 필요하고요. 그 희소성이 생기기 위해서는 복제가 되면 안 되고요. 복제를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NFT로 발행을 하고 그 NFT를 팔아서 이제 토큰을 만들고 그 토큰을 코인으로 변경을 해서 그 코인을 거래소에 팔아서 현금으로 만드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컴투스도 이달 중 가상자산 전자지갑 C2X 스테이션에 가상자산 스왑 기능을 추가합니다. 여기서 이제 가상자산 전자지갑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뭔 소리냐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면서 가지고 다니는 지갑이라는 게 있습니다. 흔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어디다 넣어 놓죠? 진짜 지갑에 넣어 놓지만 전자지갑 그게 뭡니까? 바로 아시겠지만 온라인 뱅크죠. 온라인 뱅크에 넣어 놓습니다. 모바일 뱅크에 넣어 놓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한테는 일종의 지갑인 거예요. 왜? 거기에서 돈을 꺼내기도 하고 거기에 돈을 넣기도 하고 떴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흔히 NFT로 발행된 토큰이나 NFT 그 게임에서 만들어진 코인을 넣어놔야 되는 또 지갑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지갑이라는 건 말 그대로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되는 거예요. P2E잖아요. 플레이 투 언이기 때문에 이 코인이나 또는 이 토큰이 누군가가 훔쳐갈 수 있게끔 가볍게 누가 훔쳐갈 수 있게끔 보안이 좀 쉽게 돼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안이 좀 안정적으로 만들어진 지갑에 보관을 하고 그 지갑에서 코인을 뺐다 넣었다 또는 거기서 수압이라고 합니다. 수압이라는 게 말 그대로 바꾸는 거죠. 게임에서 쓰는 것과 실제 코인을 바꾸는 수압 기능도 추가되는 거다. 말 그대로 그냥 내 지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C2X로 상위 구원이 가능해지고요. 출시 사전 작업으로 베타 게임 런처 프로그램을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운영을 하게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로매틱 소울 AFK 레이드 이달 말 출시 예정으로 NFT 에어드롭 이벤트 사전 보호이 필요해 시기를 조정했다라고 하면서 NFT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죠. 네오 위즈 같은 경우에도 크립토 골프 임팩트를 출시를 하고요. 이미 지난달 중순 출시 일정 연기를 공식화했고요. 그래서 기능이나 개발은 준비됐으나 여러 가지 보완이 됐다. 솔직히 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정권이 제일 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게임 토큰의 전환 기능은 게임 출시에 맞춰서 적용이 될 예정이고 별도 브릿지 토큰 없이 수합을 통해 게임 토큰을 네오핀 토큰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지원한다. 돈이 되는 걸로 바꿔준다 이 소리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P2E 게임 진출을 선언한 기업들 대부분이 1분기 첫 작품을 내놓겠다고 했으나 4월로 미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정권이다. 그래서 기업의 첫 P2E 게임 출시가 이달로 늦춰지면서 국내 기업 중에서 여전히 위메이드가 시장을 주도하는 이 미르 포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룽드코리아 열혈 강호 글로벌이 초반 인기를 끌면서 상한가를 갖고 또 급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위믹스 플랫폼에 이 위메이드에 온보딩할 수 있을 거 내다봤던 게임은 총 5종이고 손자 회사 라이트콘이 제작한 라이즈 오브 스타즈 조이스티의 건십 배트 크립토 컴플릭트가 1분기에 출시가 됐습니다. 뭐 그렇게 관심을 많이 끌지 못했습니다. 근데 열혈 강호가 이제 룽트 코리아에서 생각보다 잘 되는 것 같아가지고 좀 기대감이 좀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초반 성과가 좀 호조가 보이는 모습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르포 같은 경우에도 흥행 이후 뒤를 이을 탄생에 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노인과 바다처럼 어 정말 대단한 소설을 쓰고 난 다음에 그 후속작을 쓰려고 하다 보면은 못 쓸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게임을 너무 하나를 잘 만들어 놓고 다음 후속작을 막 만들려고 하면은 또 못 만들 수도 있어요.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주도권이 다른 기업으로 뺏길 수도 있다라는 거 한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4월에 P2E 게임, 플레이 투 원 게임 그렇다는 다음에 NFT와 메타버스 이 모든 것들이 겹치는 게임들이 출시가 많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뭐 컴투스가 사실상 게임 P2E 게임을 출시한다고 들었습니다. 오케이 이거 알겠어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컴투스는 아싸리 그냥 애초에 메타버스 NFT 쪽으로 사업을 진출한 거죠. 글로벌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을 하고요. 컴투스 조인트 벤처 컴투버스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컴투스가 계열사들과 함께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고 글로벌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에 나섭니다. 위직 스튜디오 엠피와 함께 컴투버스를 설립하고 각 분야 유력 기업들과 메타버스 개발 사업을 공동 추진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영상 콘텐츠 제작사 위직 스튜디오와 XR 콘텐츠 기업 MP 등 역량을 결집을 해서 가상세를 구축할 예정이고요. 당연히 이 안에도 게임이 있겠죠. 그래서 메타버스 금융 서비스 관련 기술 하나금융그룹, 에듀테크 및 생활문화 교원그룹, 도서문화기업 교보문고, 비대면 진료 처방약 닥터 나누 등 금융, 문화, 라이프, 의료 등을 이루는 파트너들과 함께 메타버스 세계를 구축해 나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엔터, 패션, 헬스케어, 통신, 유통 등등 여러 가지가 컴투버스에서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올 하반기 컴투버스의 가상 오피스 입주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메타버스 시대를 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상 부동산 및 아바타 아이템 또 NFT가 판매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메타버스라든 뭐 게임을 하든 NFT가 어디든 빠지면 안 된다는 부분이고 결국엔 이 메타버스 세상과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컴투스의 게임 세상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지금 진심이구나. 결국에는 지금 메타버스 세계와 NFT 그리고 P2E 게임을 진행을 하는데 진심이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알겠어요. 이걸 진행하는데 NFT가 성장을 하고 하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NFT가 있어야만 P2E 게임이 성장하는 것도 알겠어요. 아시겠지만 NFT가 뭐 성장하면 얼마나 하겠냐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NFT 이용한 게임 만드는 회사가 뭐 진작에 얘기했던 기업들 말고 또 있냐? 솔직히 말하면 그냥 이거 울거먹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지만 샌드박스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도 NFT를 키우게 됩니다. 근데 왜 키우냐? P2E 게임을 6월에 자체적으로 출시하기 위해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NFT와 P2E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쭉 보시면은 샌드박스 네트워크, 메타토이 드래곤즈 NFT 사업 계획입니다.
프로필 이미지 형식의 NFT고요. 대형 IP NFT 연내 14종 출시, 크리에이터 협업 NFT 125종 출시. 뭐 크리에이터라는 게 샌드박스 내에 있는 뭐 크리에이터겠죠. P2E 게임, 수집형 방치형 RPG, 요리 타이쿤 등등 게임 진행하고 메타버스, 공식 채널, 마켓플레이스, IP 사업 등등 다 진행을 하겠다. 이 메타버스를 이용해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최근에 메타버스를 만들겠다라고 발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는 6월 자체 NFT 메타토이 드래곤즈를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두 종의 P2E 게임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NFT를 통해서 게임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일이에요. 왜 당연한 건지는 다 설명드릴 겁니다. 크리에이터와 e스포츠 등 기존 비즈니스와 결합을 한 NFT 비즈니스를 신성장 동력으로 확대하겠다. 이필성 샌드박스 네트워크 대표는 NFT 비전 선포 간담회에서 샌드박스 네트워크가 웹 3.0 생태계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를 구축해서 NFT 비즈니스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 이 중에 거의 매출의 3분의 1을 NFT로 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샌드박스 네트워크는 안에 도티, 다들 유명한 유튜버이자 뭐 인플루언서입니다. 유병재, 하면지, 아시겠지만 하면지는 이제 오뚜기 딸이죠. 슈카, 그다음에 승우 아빠 등 유명 크리에이터 소속된 MCN 회사입니다. e스포츠 사업을 전개 중인 SBXG 보유하고 있고요. e스포츠 사업이라는 게 프로게이머죠. 우리가 옛날엔 스타크래프트면은 지금은 롤이라든가 다른 게임으로 프로게이머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콘텐츠와 이 유튜버 아니면 사람들을 크리에이터들을 데리고 있는 상태고요. 기존 크리에이터 지원 및 관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영역으로 NFT를 이용해 돈을 한번 벌어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NFT를 비즈니스화 시켜서 게임으로 만들고 성장을 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도 새롭게 솔직히 게임 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NFT를 발행하면서 게임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 NFT랑 솔직히 게임이랑 그렇게 관련이 깊냐. 솔직히 말하면 NFT는 그냥 뭐 작품 만들고 뭐 예술 작품 만들고 아니면은 뭐 우리가 작가가 만든 것들 그런 것들 이용해서 진행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NFT가 얼마나 관심도가 높은지 보시면 NFT 콘텐츠 특허 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서 미래 먹거리로 메타버스가 주목받고 거기 안에 NFT 특허 출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24% 증가를 했고요. 2021년도에는 1828건이 출원이 됐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 5년 동안 연평균 100%씩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100% 성장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바로 NFT 이 특허 출원, 이 성장이 100%씩 매년 나아졌다라는 거예요. 전년 대비 5배 이상 폭증을 했고요. 연예학습, 쇼핑, 패션, 건강, 게임 등 메타버스 콘텐츠 관련 출원은 같은 기간 연평균 37% 증가를 했고요. 약 2.8배 급증을 했습니다. 주요 문화로 성장한 대중 음악, 드라마, 게임 등 해외 콘텐츠가 메타버스 콘텐츠로 확장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특허나 이 출원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NFT나 디스플레이 콘텐츠 등등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거는 콘텐츠에 대한 특허 출원이 늘어나고 있구나.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특허를 출원해서 NFT를 뭐 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알겠어. NFT로 특허를 출원하는 게 매년 100%씩 늘어나는 거 알겠어. 근데 이 특허를 출원해서 NFT로 뭐 하는데 이걸로 뭐 예술 작품 만드니? 뭐 하니? 물어보니까 혁신인가 투기인가 들끓는 NFT 시장입니다. 영국의 사전 출판사 콜린스는 올해의 단어를 발표를 합니다. 한 해 동안 가장 파급력 있는 이슈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2019년에는 기후 파업, 2020년에는 락다운, 락다운이 이제 흔히 우리가 코로나 때문이죠. 그랬는데 2021년은 뭐다? NFT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크립토, 기후 불안, 하이브리드 근무 등등 여러 가지 후보가 있었으나 NFT가 정말 한 해 뜨거운 이 아이템 그리고 키워드였다 생각하는 거죠. 예술과 기술, 상업 독특한 결합으로 요즘 시대에서 꼭 필요한 단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들끓고 있습니다. NFT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합니다. 근데 당연한 거예요. 이게 한 번도 없었던 게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우려와 기대가 함께 하겠죠. 왜냐면 기준이라는 게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뭐냐면 작품이에요. 이게 NFT 작품인데
이게 정말 비쌉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에 얼마냐면은 뭐 몇십억씩 해요. 막 20억씩 하기도 하고요. 30억씩 하기도 하는데 설명이 나와 있나 모르겠네. 지루한 원숭이 요트클럽에서 내놓은 NFT 샵 2087은 3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얼마다? 예, 30만 원, 30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보이시죠? 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캡처해서 갖다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잖아요. 캡처하자 이거 그냥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capture해봤자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나한테 이거에 대한 NFT가 없잖아요. NFT가 없다는 거는 내가 똑같은 그림을 가지고 있지만 정품이 아니라는 거죠. 짝퉁이다. 그렇기 때문에 NFT가 중요한 겁니다. 원숭이 초상화가 있고요. 요란스러운데 이게 얼마? 예, 30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가격 10만 배 폭등을 한 거고요. NFT 시장 돈이 몰리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 말 하나 부족합니다. 비현실적인 수익률을 직감적으로 맛본 수많은 투자자가 뭉칫돈을 들고 NFT 시장에 뛰어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냥 돈이 된대. 야, 3만 원이 3억 원, 30억이 됐대. 그러니까 뭔진 모르겠는데 일단 사보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18배, 10배 이상씩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간 거래량 추이가 대략 이제 이 8,249만 달러에서 176억 달러로 말도 안 되게 좀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급증한 구매자 수를 본다 하더라도 보시면 7만에서 230만까지 그리고 보시면 49달러에서 가격도 평균적으로 800달러입니다. 평균 100만 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서 NFT를 발행해도 내가 100만 원 밑으로 발행하면은 평균 가격 대비 싸게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행할 건 100만 원 이상 발행해라. 그래야 NFT 취급 받는다 이거죠. 나는 안 팔리니까 10만 원 올려야지. 그럼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올릴 건 100만 원 올려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자, 이 성장이 일단 10배입니다. 이 가격 성장만 해도 10배예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래서 NFT를 어디서 제일 많이 발행하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쭉 내려보니까 주요 NFT 게임 순위입니다. 보시면 디파이 킹덤, 엑시 인피니티, 페가시, 엘리언 월드, 모박스 하면서 보시면 상당히 좀 이 게임에 대한 기대감도 커진 상태인데 분야별 비중을 본다 하더라도 수집품이 뭐냐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76인데 그 다음이 뭐다? 그 다음이 게임이에요. 2등이 게임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예술품이 뭐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결국엔 뭐다? 그 다음이 게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얼마냐면은 4억 달러입니다. 4억 달러면 얼마예요? 이 NFT만 하더라도 4천억이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수준이 조만간 조 넘겠죠. 조 넘어가고 말도 안 되게 성장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NFT는 수집에 관련된 방금 전에 보여드렸지만 이제는 뭐 예술품도 있고 이것도 하지만 게임에서 실제 투자라든가 게임에서 NFT 발행이 두 번째로 일어나고 있구나. 그러면 오히려 보다 이 NFT는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파이가 커지지 않겠냐라고 우리는 예상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왜 지금도 2등인데 1등에 뭐 준하거나 1등에 비벼낼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생기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도 계속해서 아마 이 파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같이 우상향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NFT도 공신력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공신력이 뭐냐면은 그래서 나라에서 뭐 진행을 한대라는 부분인데 실제로 이 가상자산 글로벌 허브를 영국이 선언을 했습니다. 보시면 영국이 가상자산 글로벌 허브로 자리매김하겠다 발표를 했고요. 이게 뭔 소리냐? 가격 변동성이 극히 제한된 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도입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요. 가상자산 통한 이익금에 대한 과제 정책을 또 손을 보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뿐만 아니라 실제 영국은 뭐 NFT도 발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 기대감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좀 인정을 한 부분인데 스테이블 코인이 뭐냐면은 일단은 뭐 달러를 기준으로 만든 코인 뭐 아니면 다른 것들을 만든 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런 이 환율을 가지고 만든 코인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영국은 정부 차원에서 또 NFT도 발행한다.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NFT 발행한다는 거는 인정을 한다라는 거죠. NFT가 이제 써도 되고 NFT에 대한 기대감이나 성장성을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효과적인 규제를 통해 혁신 사업과 일자리 영국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영국의 금융서비스 산업이 기술과 혁신의 선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NFT를 발행한다. 그래서 영국은 NFT를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 이 정부 정책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시장 관리 중심의 소극적 대응으로 좀 미흡했던 부분을 개선한다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뭐 코인 투자나 아니면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을 하고요. 그다음 ICO, NFT 활성화 등등 정책을 진행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NFT에 대한 규제를 마련해 준다. 규제라기보다는 기준을 마련해 준다라는 거는 결국 이 게임 산업 중에서도 무슨 게임 산업? 플레이 투 원 게임 사업에 대한 어, 성장성이라든가 또는 플레이 투 원 이 게임 산업에 대한 대한민국의 인정. 흔히 이걸 사회적 합의라고 부르죠.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 전 세계가 지금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만 반대로 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어쨌든 가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게임 업계에 훈풍이 분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당시는 언제냐면은 후보 시절입니다.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게임 업계에 훈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한 얘기는 아니고요. 당선 전에 후보 시절에 한 정책 중 하나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약 중 눈길을 끄는 게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과 디지털 산업진흥청 설립과 암호화폐 관련된 공약입니다. 그래서 이 플레이 투 원 시장 진출을 예고를 했지만 불법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거 공약이 이행되면은 플레이 투 원 게임이 좀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보시면은 ICO 부활과 NFT 활성화 공약은 P2E 합법화의 길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에 대한 성장성이 충분히 이 두 개의 이 기준이 만들어짐으로써 성장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 업계는 플레이 투 원 게임 등에 사용되는 코인방을 위해 해외 계열사를 이용하는 방식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계열사라는 게 뭐 국내 거래소가 아니라는 거죠. 플레이 투 게임의 경우 게임의 재화를 코인으로 교환하고 이거를 상장 내 코인으로 바꿔서 현금화하는 건데 솔직히 말하면 이건 대한민국에서 황금성 불법이죠. 근데 이것도 풀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e스포츠 활성화와 여성가족 폐지 공약도 게임 업계에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인데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과거에는 뭐 시간 제한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 시간 제한도 풀리고 조금 더 자유롭게 바뀔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대신에 중요한 건 뭐다? 확률한 아이템에 대해서 확률을 정확하게 공개를 하는 거죠. 왜냐면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 메이플이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그 메이플이라는 게임에서 예를 들어서 확률이 10%야. 근데 10%를 계속 해도 10%씩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0%를 세 번 지르면 첫 번째 10%, 두 번째 8%, 뭐 두 번째 6, 세 번째 6%, 뭐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거야.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솔직하게 공개를 해라라는 얘기들이 나왔었고, 그래서 그 부분도 진행했다라는 거고, 이건 솔직히 말하면은 게임의 진심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NFT 성장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 NFT 성장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는 P2E 게임에 대한 성장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게임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종목들 게임 저평가 종목 하나하나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좋게 보고 있는 게 크래프톤이고요. 크래프톤은 상장 이후에 뭐 큰 시세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넷마블 당연히 들어가고요. W게임즈. W게임즈는 카지노 관련 기업입니다. 카지노 게임을 만든 기업인데 아마 P2E가 되면은 이 카지노 관련된 게임 업체가 좀 성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다음 썬데이 토즈,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그래서 이 5개 정도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크래프톤 보시면은 이제 저가에서 막 추세 전환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크래프톤 관심 많이 가지셔도 되고요. 넷마블 당연히 저가 부근입니다. W게임즈도 당연히 저가 부근에서 추세 전환 중이고요. 썬데이 토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의 바닥에서 추세 전환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카카오 게임즈도 최근 상승세가 많이 나왔다가 눌림목이 나오고 다시 한번 추세가 전환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 P2E 다 게임 관련주입니다. 관련 이 기업들을 여러분들은 관심을 계속 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앞으로 정책과도 엮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것도 중요한데 아까 구독자 4만 명 이벤트로 아까 이 신정책주
이 신정책 테마주 총정리 자료집을 알려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실제 원전이라든가 아니면은 AI 반도체라든가 이 전부 다 싹 다 정리해 주신다고 자료로 무료로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하신 분도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당일 좀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신 분도 있고 장 시작 전에 좀 급등이 예상되는 이슈나 시황을 무료로 좀 정리해 주세요. 그뿐만 아니라 테마주나 매매법을 뭐 강의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신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눠드리냐?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입니다.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럼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나 갤럭시를 씁니다 하시면은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럼 앱스토어, 갤럭시를 씁니다. 그럼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을 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고요. 검색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럼 100% 무료입니다. 100% 무료로 어플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어플을 설치하시고 나면은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에 들어오시면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시황입니다. 장 시작 전 시황을 정리해드리고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강의를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그럼 아까 4만 명 구독자 이벤트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물어보시는데 리얼 추천주 누르시면은 여기에다가 제가 공지를 드릴 겁니다. 4만 명 구독자 이벤트 자료 신청하고 글을 올릴 거예요. 언제 올릴 거냐? 정확히 4월 6일에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약 한 두 주에서 한 달 정도 이벤트를 진행할 거니까 꼭 어플 미리 들어와서 공지 한번 기다려 주시면은 자료 신청할 수 있게끔 올려드릴 거니까 꼭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매일 이렇게 4월 6일 추천주, 5일, 4일, 1일 추천주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추천주에 대한 무료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일 어떤 종목이 상승할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와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니까요. 급비 분석도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들어가시면 장 시작 전에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전부 정리해 드리니까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를 볼 필요가 없고요. 그 옆에 급비 자료는 테마주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정리해 드립니다. 보시면 최근에 이슈가 된 테마주들이라든가 아니면 움직였던 거 오늘 국제펄프가 움직였죠? 왜 움직였는가? 어떤 관련주가 있는가까지 정리를 다 해드립니다. 이것만 봐도 테마주 정리, 이슈 정리 다 되고요. 그 다음에 매매법까지도 제가 정리해놨으니까 들어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부 다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연구소 어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구독자 이벤트까지 모두 참여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어플 다운로드뿐만이 아니라 저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구독자 이제 5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난 기법에 관심 많다 하신 분들은 아래 상한가 차트 연구소 저희 구독과 영상 시청까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